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자, 이번 주에는 교과목의 1장에 있는 내 삶의 주인 되기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기라는 것은 쉬우면서도 매우 어렵죠. 자기 삶의 그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먼저 좋게 만들자,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또 내가 보이는 이미지를 남에게 정말 좋게 만들자,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남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긍정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괜찮은 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어떤 그림으로 보이나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쁜 소녀로 보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진 않지만 네. 마귀 할멈으로 보이는 학생은 있던가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녀와 마귀 할멈 두 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학생 있나요? 예. 여기서 보시면 자, 요 부분을 기로 보면은 이 조그만 코에 이렇게 긴 머리카락에 예쁜 소녀의 모습이 보이고, 자, 요거를 눈으로 보고 요걸 긴 코로 보면서 주걱턱을 보면은 마귀 할멈이 되겠죠. 자, 우리 몸과 또 우리 몸의 어떤 마음에는 이렇게 양가적인 측면이 항상 있습니다. 뭐 싸움과 평화, 또 이런 식으로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렇게 양가적인 마음이 항상 갈등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갈등에서 누가 이겨야 돼요?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이겨야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모습은 어떤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양가 방면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가? 나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우울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가? 나는 언제나 내가 하고자 하는 거와 반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양가적인 방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5분, 1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하루 삶이 무의미해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라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삶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과거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난 너무 악몽이야.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거를 잘 극복하고 왔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하게 살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과거를 극복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잘 극복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왔다고 하면 현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왜 여기 있나? 응? 나는 정말 못난 놈이야.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방학을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에서 정말 갈등과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3 때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1, 2학년 때 정말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이면 거의 다 갈 수 있었던 실력이었는데 3학년 때 너무 방황해서 뭐 집도 나가고 친구 자취방에 전전하면서 정말 거짓말 하지 않고 제가 문과 나왔는데 문과에서 반에서 62명 중에서 60등. 그래도 꼴찌는 안 했더라고 3학년 때. 이렇게 헤매다가 대학은 가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한 2개월 남겨놓고 뭐 노력은 했지만 그게 뭐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지방대 갔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기서 나를 인정하고 내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얼마든지 그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것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금은 더 해요. 지금은 완전 대학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시험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분야를 빨리 정하고 그 노력하는 사람이 그 역량을 기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미래의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유년 시절에 자신이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꿈이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교수가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정말 어떤 상황이 여건상 나를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해서 처음에 나를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은 내가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 같이 잘 사는 사업, 이거를 하고 싶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10년 후의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유년 시절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생각해 봅시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다고 미래의 꿈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을 위한 주인공으로 만들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는 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는 내가 어떤 역할에 대한 정체성,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정체성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자, 자신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는 나는 귀한 아들, 딸이고 학교에서는 정말 멋진 학생입니다. 앞으로 사회 나가면 정말 멋있는 시민이 될 것이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정말 멋있는 부모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역할, 학생, 자녀. 그러면 자녀로서의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정체성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는 이러한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되지 못하게 되면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죠. 왜 사는지, 또 어떤 역할이 맞는지를 모르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잘 할 수가 없겠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내가 정말 잘했던 성취 스토리를 발견하고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조세프 캠벨은 일생의 진로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기쁨에 따르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기쁘면 그걸로 된 겁니다. 기쁘지 않으면 기쁜 일을 찾으세요. 기쁜 일을 찾아야지 됩니다. 이런 것을 이 진로 탐색에서 같이 한번 한 학기 동안 탐색하도록 합시다. 자, 나는 누구인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학생의 예문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대부분의 학생이라고 하면 이런 갈등을 겪을 수 있겠다 싶어서 사례로 올려놓았습니다. 자, 과거에 나는 어릴 적부터 나는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분야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때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하여 처음으로 그 소질을 인정받았고 그 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포스터 그리기, 상상화 그리기, 배일장 대회 등에서 여러 행사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상을 타왔습니다. 그런 분도 있으시죠? 이를 지켜본 주위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야, 너는 그쪽에 재능이 있어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재능을 키우기 위해 고등학교 인문계를 원했던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결국 시각 디자인 학과가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고 2학년 때부터 나의 미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입시 미술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키워나갔고 고3 원하는 학과에 수시 모집에 합격해서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떤가? 꿈을 안고 원하는 전공에 들어왔지만 현실은 나의 이상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고 대학생활 2년 동안 계속되는 고민과 방황을 하면서 쉼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웠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선배와 후배, 좋은 멘토와의 만남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의 조언과 경험을 들으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었죠. 지금 3학년이 되어서야 두 개의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내년 졸업작품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내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의 목표는 이 작은 목표들이 쌓여서 35살 이전에 최고의 여성 영화감독이 되는 비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비전을 가지게 됐죠.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더 이상 외롭거나 방황하지 않으며 현재의 도전을, 현재의 시간을 금처럼 맡겼으며 때로는 밤을 새우며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스스로 방황했던 것을 깨닫고 목표와 비전을 세움으로써 내가 현재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의 모습은 나의 먼 미래에 대해 아직까지 거창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 보면 내년의 졸업작품에 나의 모든 재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나의 작품이 국내 영화제에서 수상작으로 뽑혀 좋은 작품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영화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욕심을 내자면 내 영화에서 직접 연기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천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듯이 나 또한 최선을 다하여 남들에게 노력형 천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느낀 점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재능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자책하면서 방황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비록 나의 꿈이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다시 시간을 낭비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훗날 후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삶이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느낀 것이죠. 이렇게 느끼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이 사람은 성공의 반을 왔어요. 예, 저도 대학을 제방대에 들어가서 사실은 1, 2학년 때 객지에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들도 많이 사귀어 보려고 했고, 또 한 달 동안 술 먹고 나이트클럽을 하루도 빠짐없이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역전 앞 광장에서도 자보기도 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갖다가 저도 3학년이 돼서야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래서 1년 남짓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운은 내 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이러한 방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누가 먼저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에 보시면 이런 활동지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삶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해 보는 것인데, 지금 다 쓸 수는 없고 과거의 내가 어떤 꿈이었고 어떤 걸 잘했고 이런 거를 쭉 한번 써보고,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이었냐, 현재의 모습도 써보고 나의 미래를 쓰고 느낀 점을 한 2분 동안 3분 동안 간단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3분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책에 나오는 활동지는 여러분들 책에 직접 작성을 해 두시면 그 책을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했나 안 했나를 보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볼 때
다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작성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긍정의 삶입니다. 자, 긍정의 의미 정말 중요하죠. 이 긍정적인 삶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슬퍼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의 불평불만이라든지 이런 걸 가능한 한 하지 않고 그 자체의 살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환경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인 것이 우리는 가난할까? 뭐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작나? 얼굴이 못생겼나? 이런 그 선천적 후천적인 것을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예쁜가, 귀엽고, 그리고 나는 돈이 없지만은 내 마음은 너무 부자,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에디슨과 링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디슨 어떤 사람입니까? 전구를 개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전구를 개발을 했을 때 그 전구가 그 1999번을 실패한 후에 2000번째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1999번을 실패했는데 그 실패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에디슨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1999번의 실패는 전구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지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시험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긍정적인 삶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재는 그 99%의 땀이며 나머지 1%가 영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링컨은 실패를 더 큰 성공으로 갖기 위한 계단으로 생각을 했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죠. 자신이 걸어온 길은 다소 험난하기도 했지만 조금 미끄러웠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속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여러 번의 사업 실패, 정치적인 실패는 그 링컨을 포기하게끔 만들 수도 있었는데, 링컨의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삶이 결국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 사고 전환하기는 하나의 훈련이라고 봅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삶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자신의 인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긍정적 사고 전환하기를 살펴보면은, 자, 현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건입니다. 어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인데, 이거를 내가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 감정은 그래도 희망과 용기가 생기죠. 그리고 내 행동은 뭔가를 도전하게끔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러한 사건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감정은 어때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슬프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술 마신다든지, 에이 인생 자포자기다, 이렇게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나는 이 긍정적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또 긍정의 삶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학기 동안 긍정적인 사고를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발생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정은 우울해지고 행동은 소극적이거나 포기하게 되고, 반대로 똑같은 현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감정은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생성할수록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들었던 일을 극복한 사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었던 경험, 힘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 내 감정은 어땠는지, 내 행동은 막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것을 극복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내가 마음을 바꿔먹었다든지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꾼 결과가 어땠는지,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작성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2주차 1차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